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트위터 X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글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하시고 싶은 건지 좀 보려고 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용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간 SNS에 부동산 문제 관련 10개의 글을 쏟아내면서 집 팔기를 권고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이어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축소까지 이뤄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부터 부동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9일 만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 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장특 공제,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중단된 게 2022년 5월 10일부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딱 맞춰서 그때부터 이제 중과가 중지가 됐는데 매년 1년씩 그 유예가 연장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시 이제 과세하겠다고 한 거죠. 장택 공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지금 드러낸 건데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장택 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공로나 불씨를 지핀 상황입니다. 불씨를 지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금 활화산처럼 지핀 상황입니다. 1월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위터 사진 하나 퍼왔는데요. 이거 되게 짧은 편입니다. 굉장히 긴 글도 있고 굉장히 달리시더라고요. 이어서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언명한 건데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워딩의 그 강도가 세집니다. 같은 날 다른 글을 또 올렸는데 기사 링크를 공유를 하면서였습니다.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 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이라는 링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보유세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활성화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거랑 계곡 정비는 그 경기지사 때 당시에 불법 영업을 하는 곳들을 다 정리를 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쉽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월 31일에는 또 글을 또 올렸는데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 고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친 건데 기회가 있을 때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2월 1일 어제도 트위터를 올리셨습니다.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 라고 했습니다. 수십 수백 %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를 면제해준 것이 4년이나 됐다. 제도 속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학 원론 책 쓰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부 명예교수님 박수 갈채를 보내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1월 29일 그 교수님 홈페이지가 있어요. 교수님 원래 언론 인터뷰 아예 안 하시고 글을 참고하라고만 하시는데요.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투자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투자는 경우가 다르다. 주택에 투자가 몰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끔찍한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똘똘한 한 채로 막대한 투자 차익을 노리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중과해야 하고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비해 보유세 중과까지 고려하겠다는 가로 열고 취지에 가로 닫고 말을 한 것을 보면 가로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로 닫고 세금을 중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의 발언에 번복할 의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주택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팔 걷고 나선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려 지점도 얘기를 하셨어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자마자 기득권층의 십자포화가 맹렬하게 불을 뿜을 것이라는 사실. 야당, 보수 언론, 그리고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뭉쳐 정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을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실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최근 경실련에서 22대 국회의원 재산 분석을 한 그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에 다주택자가 25명,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107명 중에 3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여하튼 어깃장을 혹여나 놓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불태전의 용기로 기득권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를 한 건데 11일 동안 10개의 포스팅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새벽 시간대도 있고 매일 하나가 아니라 안 올리신 날도 있지만 안 올리신 날에는 다른 그 설탕세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셨고 거의 그러니까 올린 날에 여러 개 올리는 등 굉장히 지금 폭탄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다. 그걸로 집 안 팔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슬슬 보유세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은 장특공제라고 봅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팔게 되면 현행법상 장특공제 혜택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데 근로소득자 세 부담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아사진 미디어에서 창간 그 특집으로 창간 특집이라고 그 컷을 달진 않았는데 사실상 창간 특집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한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그 서울에 있는 초고가 147억 원짜리 집을 팔고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그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장특공제 때문에 12억 원을 147억 벌었는데 세금 12억밖에 안 내는데 직장인의 경우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만약에 굉장히 고연봉을 받는 분의 경우 147억을 벌게 되면 세금을 60억을 낸다. 이게 과연 맞는가, 옳은가 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장특공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게 맞다. 부동산 팔아가지고 총 얼마를 벌었나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거나 그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에게는 장특공제 비율을 좀 줄이는 식으로 개선을 해야 맞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그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초반에 부동산 정책 계속 발표를 할 때 세제는 거의 뭐 손을 안 대겠다라는 뉘앙스의 그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에도 집값 잡는 거는 어려운 건가? 물 건너 간 건가?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거의 좀 실패하지 않았냐라는 그 지적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정말 많이 내가지고 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고 오히려 폭등했죠. 그거는
종부세를 강화해가지고 그 방향성을 처음에는 잘 잡고 갔었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혜택을 주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부세를 강화한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전 그게 가장 큰 패착의 그 요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단순히 종부세를 올려서 시장이 폭발한 게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단을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개인적인 아쉬움과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과격한 그 발언을 아까 불로소득 공하고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제를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다. 이 고통과 저항을 아무래도 이중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득권층에서 저항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 얘기를 대통령도 하신 것 같고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을 얘기한 시점이 되게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아마 강남 거주 주민분들 등등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표를 만약에 의식했다면 이 얘기를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꺼낸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 계산을 하지 않고 국민만 믿고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갑자기 예. 사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다. 약간 라는 어떤 희망을 좀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 물론 계기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실 오늘 기사를 썼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거의 세제 개편의 의사를 사실상 지금 드러낸 상황이라서 그것까지 만약에 완벽하게 추진을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표 계산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다주택자가 아닌 다수의 서민과 그리고 지금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혼과 출산이 좀 많이 늦춰지거나 거의 축소된 상황에 대해서 더 거국적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 의사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신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전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땠는지,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요소별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양도세 중과라든지 다주택자 죽이기를 나서면 전월세 세입자에게 다 전가되고 이런
우려 지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 넓게 봐야겠죠. 깊게 봐야겠고, 더 길게 봐야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